어쩔 수 없이 이걸 찍어서 동영상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찍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겁니까? 하면 공유결합에 대해서 할 겁니다. 공유결합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할 겁니까? 하면 금속결합. 그럼 화학결합. 지금까지 배운 3개의 결합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3가지가 끝나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이란 무엇입니까? 나옵니다. 공유결합이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어.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 비금속도 전자를 내놓아요. 내놓고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여기에 있는 비금속도 전자를 내놓습니다. 자, 비금속이 전자를 내놓아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전자를 내놓으면 요 내놓은 전자에 무엇을 공유합니까? 그러면 전자쌍을 서로 뭐한다? 공유해요. 그죠?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는데 이때 결합하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자쌍을 공유하는 힘이 정전기적 무엇에 의해서 결합한다?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공유 결합을 합니까?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온 결합을 하거나 공유 결합을 하거나 하는 이유는 바로 18쪽에 있는 누구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다.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뭐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공유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하는 이유가 그럼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누가 있습니까? 하면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 10번 원소 네온이 있고요. 18번 원소 아르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이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전자쌍을 내놓아서. 그럼 공유 결합 이러면 공유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물어줘요. 그럼 공유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물을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는가 하면 1번 원소인 수소를 볼게요. 수소는요 1번 원소이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있습니다. 그럼 수소는요 1번이면서 전자 껍질 하나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너랑 나랑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너랑 나랑 전자를 하나 내놓아서 네가 내놓은 거 내가 내놓은 거 합쳐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2개가 되면 나도 전자 2개를 가져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지고 너도 전자를 2개 가져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지자. 그래서 너랑 나랑 공통으로 가지는 요 한 쌍의 전자쌍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요 공유 전자쌍이 몇 개다? 1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공유 결합의 대표로 나오는 물을 볼게요. 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산소가요. 산소가 8번 원소예요. 8번 원소이면서 16쪽이에요. 16쪽이고 2죽이에요. 그럼 16쪽이니까 1의 자리를 보면 원자과 전자가 8개 있다는 거야. 그럼 양성자 수가 8개 있는 산소는 전자 껍질이 2개 있습니다. 2죽이니까. 그리고 전자가 안쪽에 하나, 둘, 그 다음 바깥쪽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야. 8개.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해요? 2개가 부족하겠죠. 그쵸? 요 부족한 2개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 1번 원소인 수소가 와요. 1번 양성자 수가 하나인 수소가 와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1번 양성자 수가 하나인 수소가 와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나도 전자 하나, 너도 전자 하나. 나도 전자 하나, 너도 전자 하나. 이렇게 내놓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몇 개를 가집니까? 총 10개를 가져요. 총 10개.
10개. 10개를 가지니까 뭐처럼 안정해진다? 10번 네온처럼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전자를 몇 개 가집니까?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2개 가지니까 누구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집니다. 이렇게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내놓아서 뭐 한다? 공유 결합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공유 결합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겠어요? 그럼 공유 결합을 하는 거에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공유 결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자, 공유 결합을 하는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하고 물으면 크게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단일 결합이라는 게 있어.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단일 결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두 원자 사이에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무엇을 가집니까? 이 전자쌍을 공유해요.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합니까? 하면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원자 사이,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한다? 한 개 공유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공유하는 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하면 다중결합이라고 나와요. 다중결합. 다중결합 안에는 2개로 나누어집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 자, 그럼 이중결합은 무엇입니까?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하는 게 이중결합이다? 2개. 전자쌍을 2개 공유하는 게 이중결합입니다. 요게 되는 거야. 그럼 다중결합에 누가 나옵니까? 하면 삼중결합이 나와요. 삼중결합. 삼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하면 됩니까? 그러면 3개 공유하면 돼요. 3개. 3개 공유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전자를 갖다 받치면서 결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배위 공유결합은 문제 풀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로 선생님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많이 나와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공유결합의 종류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단일결합 중에서 전자쌍 하나를 공유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예요. 수소기체. 됐죠? 자, 그 다음 수소와 결합하는 17쪽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단일결합의 예를 들게요. 단일결합에 의해서 첫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하면 수소기체가 나왔어요. 조기에서 설명했습니다. 수소기체. 그러면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하면 수소와 17쪽에 있는 아이들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플루오리나 수소.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하면 염화수소. 그 다음 브로미나 수소.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수소. 얘들도 단일결합에 들어가요.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17쪽 아이들이 원자가 2개 결합하는 분자가 되는 거. 플루오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기체, 아이오딘 기체. 요런 아이들이 전부 다 단일결합의 대표적인 예로 나와줍니다.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 1개 있는 거. 단일결합이 하나 있는 아이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표로 수소기체는 우리가 봤으니까 요거하고 볼게요. 알겠죠? 예를 들어줄게요. 그럼 수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소는요. 전자 껍질이 하나 있으면서 전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자, 플루오린은 9번 원소예요. 9번. 17쪽이면서 9번입니다. 그럼 플루오린이 이렇게 있고요. 플루오린은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는가 하면 하나, 2개 있어요. 됐죠? 그럼 안쪽에 전자가 하나, 둘. 바깥쪽에 몇 개 있습니까? 하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소하고 얘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전자를 내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이렇게 와서 전자를 이렇게 하나 내놓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플루오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다 전자를 하나 내놓아요.
그럼 플루오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지는 거야.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두 개를 가졌죠.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쌍 하나를 공유하면서 두 개를 가지니까 헬륨처럼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플루오린 입장에서는 전자가 6개 있는 거에 두 개를 더 가졌어요. 그럼 8개, 9개, 10개가 되니까 누구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헬륨처럼 안정해지고 네온처럼 안정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수소와 17쪽이 결합하는 원리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요게 공유전자쌍이에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은 몇 개입니까? 두 개가 한 개니까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쪽 원소에만 있는 가장 마지막 전자 두 개씩 묶어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플루오린에만 가장 마지막 원자과 전자가 있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얘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비공유 전자쌍. 그럼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얘들 똑같아요. 한 쌍의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 한 쌍 가지고 있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거 3개 있고요. 얘도 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 3개 있고 얘도 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 몇 개 있다? 3개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와 결합하는 17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로. 그 다음에 17쪽 아이들 이원자 분자예요.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럼 이원자 분자에서 플루오린은 봤으니까 17번에 누구를 봅니까? 그러면 염소를 볼게요. 염소는요 17번 원소예요. 17번 원소. 17번 원소이면서 얘는 몇 쪽입니까? 그러면 17쪽이에요. 17번 원소이면서 17쪽이고 3주기입니다. 3주기. 됐죠? 자, 그럼 염소가 17번이에요. 17번. 양성자수가 17개 있으면 전자 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3개 있어요. 3개 있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다고 보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 그럼 또 다른 염소가 옵니다. 또 다른 염소 양성자수가 17개인 염소가 이렇게 와요. 그럼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요. 그럼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내놓자는 거야.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내놓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염소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17번이 염소입니다. 자, 그럼 전자 껍질이 이렇게 3개 있었어요. 그럼 나 여기 하나 내놨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염소도요. 전자 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 3주기니까 3개 있어요. 3개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나도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개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 몇 개 돼요? 18개 되죠. 그쵸? 17번에 전자 하나 받았으니까 18개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르곤처럼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18개가 되니까 뭐처럼 안정해진다? 아르곤처럼 안정해지고 가운데 있는 얘가 무슨 전자쌍이에요?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은 몇 개 가지고 있다? 1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요? 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많은 아이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로 가장 많다? 6개.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쪽 이온에 치우쳐져 있는 아이들. 요게 바로 단일 결합이 하나 있는 경우야. 하나. 그럼 단일 결합이 하나 있는 경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아이의 얘였다. 단일 결합이 1개 있는 아이들이 얘였어요. 그럼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다? 물. 그럼 보세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의 단일 결합 하나.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의 단일 결합 하나예요. 얘를 갖다 단일 결합 하나 2개 있네요. 쌤 이중 결합요?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 2개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아이에 얘는 누가 있습니까? 단일 결합이 2개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H2O, 그 다음 H2S. 얘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물.
얘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황화수소. 얘가 대표적인 거야. 같은 종. 얘가 8번 원소고 얘가 16번 원소예요. 그러면 물은 봤으니까 황화수소를 한번 볼게요. 황화수소는 16번입니다. 그럼 16번이니까 양성자수가 6개 있고요. 얘가 2주기면 얘는 3주기예요. 밑에 있어서. 3주기 밑에 있어서. 그러면 전자 껍질수가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섯, 여섯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옵니까? 하면 1번 원소인 누가 온다? 수소가 와서 전자 이렇게 가지고 와요. 여기에도 1번 원소인 수소가 와서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마주보는 두 원자 황과 누구 사이? 수소 사이에 전자 한 쌍을 공유해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 황과 수소 사이에 전자 한 쌍을 공유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전자를 몇 쌍 공유합니까? 그러면 공유하는 전자쌍은 2개예요. 하지만 단일 결합이 몇 개다? 2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중결합이 아니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하고 물어요. 그럼 공유 전자쌍은 2개가 맞아요. 공유 전자쌍은 2개가 맞아요. 근데 절대로 이중결합이다 아니다? 물하고 얘는 단일 결합이 2개라고 표현하지 물이라고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강조할게요. 자, 그럼 얘는 누구처럼 안 정해집니까? 16개 있었는데 2개를 더 가져요. 그럼 18개가 되니까 아르곤처럼 안 정해져요. 아르곤처럼 안 정해지고 여기에 있는 수소는요 2개씩 가졌으니까 뭐처럼 안 정해진다? 헬륨처럼 안 정해집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처럼 안 정해지기 위해서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단일 결합이 2개인 경우가 있으면 단일 결합이 몇 개인 경우가 있다? 3개인 경우가 있어요. 단일 결합이 3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단일 결합 3개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돼요. 암모니아. 자, 그럼 암모니아는요. 질소가 이렇게 있어요. 질소는 15족이에요. 15족입니다. 그리고 7번 원소예요. 그리고 2주기예요. 자, 그러면 7번 원소인 질소는요. 전자 껍질이 하나, 2개 있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 1번 원소인 수소가 와서 전자 이렇게 줍니다. 여기도 1번 원소인 수소가 와서 전자 이렇게 줍니다. 여기도 1번 원소인 누가 와서 수소가 와서 전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하나,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하나,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하나니까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하나하나씩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얘가 3중 결합이 되면서 가운데 있는 질소는요 전자를 10개 가지니까 누구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지는 거고 여기 주변에 있는 수소들은 전자를 전부 다 2개 가지니까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집니다. 그러면서 단일 결합이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일 결합이 4개인 경우가 있어요. 4개인 경우. 자, 그럼 요 4개인 경우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묻습니다. 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하고 물어. 공유 전자쌍은 3개입니다. 공유 전자쌍은 3개인데 단일 결합이 3개라고 표현해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있다? 1개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개. 됐죠? 자, 그럼 단일 결합이 4개 있는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테인이에요. CH4. 메테인. 자, 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탄소가 14족이야. 14족이면서 2주기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4개 있어요. 그럼 탄소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원소입니까? 6번 원소예요. 6번 원소이면서 전자 껍질이 2개 있고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4개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2개 있으니까 총 6개 맞죠? 그럼 여기에 바깥쪽에 누가 온다? 수소가 와요.
수소가 와서 전자 하나. 여기 바깥쪽에 또 누가 옵니까? 수소가 와서 전자 하나. 여기 또 누가 옵니까? 수소가 와서 전자 하나. 여기 또 누가 옵니까? 수소가 와서 전자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탄소와 수소 사이에 마주 보는데 가운데 있는 탄소는요. 총 전자를 몇 개 가져요? 10개 가지니까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주변에 있는 수소들은 전부 다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지면서 단일 결합이 몇 개가 된다? 4개가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 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물어요. 공유 전자쌍이 4개예요. 4개이면서 단일 결합도 몇 개가 된다? 4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메테인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단일 결합의 종류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 줘야 돼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하나를 공유하는데 이거예요. 마주 보는 거. 여기에서 수소와 수소 사이에 한 쌍을 공유해요. 단일 결합. 됐죠? 산소와 수소 사이에 한 쌍. 산소와 수소 사이에 한 쌍.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2개이지만 이중결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 공유 전자쌍이 3개이지만 삼중결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 공유 전자쌍이 4개이지만 단일 결합이 4개인 사중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단일 결합이 4개입니다 라고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되겠습니까? 자, 단일 결합의 종류에서 단일 결합이 정말 한 개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고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아이가 있다? 2개 있는 아이가 있고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아이가 있다? 3개 있는 아이가 있고 단일 결합이 몇 개인 아이가 있다? 4개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구분해서 책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 하나인 아이들의 예, 단일 결합이 2개인 아이들의 예, 단일 결합이 3개인 아이, 단일 결합이 4개인 아이. 거기 공유 전자쌍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우리 100 몇 쪽인가 하면 숙제 미안 안 했네. 166쪽 위에다가 옆에다가 적어 놓거나 뭐 편한 대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단일 결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단일 결합 나와 있잖아. 그럼 요 단일 결합이 한 개 있는 아이들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문제 풀 때 편해요. 그다음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아이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편해요. 이거는 안 그려도 돼요. 이해됐으니까 이것만 써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요걸 한번 그려봐요. 쌤처럼. 알겠습니까? 공유 전자쌍 몇 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그래서 단일 결합이 한 개인 애는 수소 기체, 그 다음 수소와 17쪽이 결합한 거, 17쪽 원소끼리 결합있는 이원자 분자. 2개인 애는 물하고 황화수소. 얘들은 절대로 이중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이 2개라고 하는 거. 얘들은 삼중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이 3개라고 하는 암모니아. 단일 결합이 4개라고 하는 메테인. 생, 그러면 단일 결합이 2개, 3개, 4개로 늘어날수록 결합력이 더 세져요? 아니요. 결합력은 똑같습니다. 결합력의 세기는 왜?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되겠어요, 영화야? 집에 가서 연습장에다 한번 그려봐. 그 다음 이중결합의 예로 들어갈게요. 이제 단일 결합의 예들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더 추가되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단일 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다 해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게 다중결합 중에서 이중결합의 예를 들어줄게요. 이중결합의 예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온 거.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됐죠? 이중결합의 예는 O2 기체, 산소 기체하고 누구예요? CO2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중결합의 예는. 자, 그러면 산소하고 탄소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적어줄게요. 산소는요 8번 원소이면서 16족이고요 2죽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는요 6번 원소이면서 14족이고 2죽이에요. 됐죠?
일부러. 자, 그러면 8번 원소인 산소는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됐죠? 탄소는요 6번 원소이면서 14쪽이니까 1의 자리수가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산소 그립니다. 산소 같은 경우 8번 원소이면서 전자 껍질이 이렇게 2개 있는데 마지막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산소가 옵니다. 자, 8번 원소인 산소가 전자 껍질이 이렇게 하나, 2개 있어요. 그럼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그럼 나도 2개 내놓고 너도 2개 내놓자.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2개씩 내놓는 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중결합 개념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산소가 갑니다. 8번 원소인 산소가 전자 껍질이 이렇게 2개 있는데 나 2개 내놨어요. 나 2개 이렇게 내놓고요. 그 다음 여기 마주보는 8번에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와요. 나도 여기에다 몇 개 내놨다? 2개 내놨다. 이 말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미술 공부가 조금. 자, 요렇게 있으면 나도 하나, 둘, 셋, 넷.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가 있어. 그럼 마주 보는 두 원자 사이에 나 하나, 너 하나, 한 쌍, 두 쌍.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이 2개이면서 얘는 이중결합이 몇 개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중결합이 1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됐지? 그럼 요게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얘가 무엇이 되겠어요?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하고 물으면 비공유 전자쌍은 4개입니다. 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무슨 기체가 돼요? 산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산소도 10개를 가지니까 누구처럼 안정해진다? 이렇게 해서 10개를 가지니까 네온처럼 안정해지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가지면서 10개를 가지니까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 그래서 산소 기체는 무슨 결합을 한다? 이중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볼게요. 탄소는 몇 번입니까? 그러면 6번 원소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갑니다. 6번 원소인 탄소가 전자 껍질이 이렇게 2개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 그럼 양옆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 8번 원소인 산소가 오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면서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럼 여기도 8번 원소인 누가 온다? 산소가 와요. 산소가 오면서 전자 껍질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마주보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2개씩 마주보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2개씩 내놓는 거야. 그럼 얘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2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중결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하고 물으면 공유 전자쌍이 총 몇 개가 된다? 4개가 돼. 4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이중결합이 몇 개 있다라고 표현한다? 이중결합은 하나, 둘,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쪽 원소에 치우쳐져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하고 물으면 비공유 전자쌍도 몇 개가 돼요? 4개가 돼요. 4개. 됐죠? 이것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공유 전자쌍이 4개이고 이중결합이 2개 있는 뭐 이주기 원소예요. 하면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알아내기도 해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가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기본. 역으로 가는 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중결합에서 나와주는 아이이고 그 다음 삼중결합에서 나와주는 아이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삼중결합의 예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아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질소기체예요. 질소기체. 지구 대기에 가장 많은 애.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일산화탄소 중독해서 죽는 거. 그 다음 얘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삼중결합의 예로 시험에 많이 내는 아이가 HCN이라는 누구입니까? 하면 사이안화 수소가 나와요. 탄소하고 질소하고 만나서 사이안화가 돼요.
사이아나이온이 되고 수소. 그래서 사이아나수소입니다. 이름이. 그렇죠? 얘들이 삼중결합에 나와줍니다. 그럼 이중결합의 대표로는 누가 나옵니까? 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와주고 삼중결합의 예로는 질소, 탄소, 산소, 사이아나수소인데 사이아나수소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소만 할게요. 질소는 몇 번 원소입니까? 하면 7번 원소예요. 7번 원소이면서 15족이에요. 15족이고 2죽이에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다는 거? 5개. 됐죠? 자, 그러면 7번 원소인 질소는 2죽이니까 전자 껍질이 2개 있고 가장 마지막에 전자가 5개 있어요. 그럼 요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렇게 와요. 그럼 여기에 있는 똑같은 질소 7번도요.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마주보는 질소와 질소 사이에 나도 전자 3개, 너도 전자 3개를 내놓아서 이 3개 내놓은 전자쌍을 하나, 둘, 셋 쌍을 뭐 한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결합이 된다? 삼중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되죠? 단일 결합이 뭔지, 이중 결합이 뭔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 하고 물어. 공유 전자쌍이 3개예요. 그리고 얘는 삼중결합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중결합은 1개예요. 왜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3개를 공유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주면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니? 아,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애는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일산화탄소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얘는 통합과학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예전에 여러분 선배님들이 이걸 제일 많이 봤는데 그대로 갈게요. 탄소가 6번이고 산소가 8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6번인 탄소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 껍질을 2개를 가지고. 그럼 얘는 전자를 여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자, 그럼 8번 원소인 산소가 옵니다. 전자 껍질을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나, 둘, 셋, 넷, 5, 6.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 얘를 당겨와요. 얘를 쑥 당겨와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당겨와서 어떤 식으로 결합합니까? 전자를 일방적으로 산소가 탄소한테 줘요. 그래서 탄소 2개 내놓고 산소가 2개 내놔서 마주보는 2대2에서 일방적으로 산소가 전자 2개를 탄소한테 줘버립니다.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10개를 가져서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너도 내가 줬으니까 몇 개를 가져서 10개를 가져서 네온처럼 안정해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유하는 전자쌍이 몇 개가 되게끔 해준다? 3개가 되게끔 해줘요. 그럼 얘 공유 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3개입니다. 그리고 삼중결합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삼중결합은 1개입니다. 그리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2개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질소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 그런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일산화탄소가 삼중결합인 이유는 산소가 전자 한 쌍을 탄소한테 뭐 했다? 공유한 거예요. 공유. 그럼 이때 쌤 하나하나씩 내놓아서 만나는 얘들 결합하고 공유해서 만나서 있는 결합하고 결합세기가 누가 더 세요? 결합세기 똑같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삼중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이아나수소는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수소가 1번이에요. 그럼 1번 원소인 수소가 전자를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내놔요. 그럼 누가 옵니까? 하면 6번 원소인 탄소가 이렇게 와요. 6번 원소인 탄소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 전자 하나를 줘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 몇 개 가지고 간다? 탄소가 3개 가지고 가요. 그럼 여기에 7번 원소인 누가 온다? 질소가 와요. 7번 원소인 질소가 오면서 여기에 전자 2개하고 여기에 몇 개 가지고 온다? 3개 가지고 와요. 그럼 7번 원소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맞죠? 얘 6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 맞죠? 그쵸? 그래서 수소와 탄소 사이에는 전자를 몇 쌍 공유한다? 한 쌍 공유해요.
그리고 탄소와 질소 사이에는 전자를 몇 쌍 공유한다? 3쌍 공유합니다. 3쌍. 3쌍. 얘는 한 쌍. 그럼 사이아나수소는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하고 보면 공유 전자쌍이 4개입니다. 4개인데 얘는 어떤 결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일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 하나와 삼중 결합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있다고요? 한 쌍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 있다? 한 쌍 있어요. 해서 사이아나수소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아나수소는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단일결합. 그래서 이거를 쓰라는 것도 나오고, 얘 일산화탄소가 삼중결합이 되는 이유는 산소가 전자 한 쌍을 공유해서 삼중결합이 되는 거고, 얘는요 삼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같이 있는 게 뭐다? 사이아나수소입니다. 해가지고 다중결합으로 나와줍니다. 그럼 배위 공유결합이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거예요. 배위 공유결합이라는 건 얘는 그냥 2개는 공유하고 한 쌍을 해줬잖아. 배위 공유결합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야. 얘는 2개는 공유하고 한 쌍만 바쳤는데 배위 공유결합은 내가 일방적으로 갖다 바쳐서 일어나는 결합을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 자, 물은 보시면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액에서 나온 거하고 수소액에서 나온 거하고 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산소에서 나온 거 하나, 수소에서 나온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요렇게 있는 물 분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누가 오는가 하면 수소 이온이 와요. 쌤, 수소 이온은 뭐예요? 하고 보면 1번 원소이면서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 있었던 애인데 이온이 되면 이 전자가 없어. 그럼 전자 자체가 있다 없다? 없는 아이가 와. 그럼 얘가 전자 2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요 2개를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수소한테 너 수소 전자 아무것도 없지 내가 2개 줄게. 그럼 여기 하나 2개 주니까 헬륨처럼 반정해지는 거야. 일방적으로 물 분자에서 비공유 전자쌍 2개를 갖다가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갖다 바치는 거야. 바치면 어떻게 결합이 일어납니까? 물에 수소 이온이 와서 요렇게 받쳐주면 요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를 살짝 뒤집을게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2개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수소. 그 다음 여기에 수소. 그 다음 얘가 일방적으로 갖다 받쳐서 수소가 오는 거예요. 요거 일방적으로 갖다 받쳐서. 얘가 여기 오는 거야. 일방적으로 갖다 받쳐서 일어나는 배위 공유 결합이니까 여기에 수소 이온은 그대로 써줍니다. 됐죠? 일방적으로 받아서 양이온이 됩니다. 이거예요. 됐죠? 얘가 전자를 잃고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그럼 얘는 H3O+가 되니까 이 이온의 이름이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는 거다? 수소 이온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수소 이온. 실제로 수소 이온은 물속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갖다 받쳐서 일어나는 게 배위 공유 결합이에요. 그럼 얘 말고 또 배위 공유 결합하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면 암모니아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암모니아 이렇게 수소와서 결합했고요. 암모니아 수소와서 결합했고요. 암모니아 수소와서 이렇게 결합했었어요. 그죠? 전자야, 전자. 마이너스를 점점으로 나타낸 거야. 그죠? 어차피 라인 중에 루이스 전자 점식하면은 전자를 갖다 점으로 나타내거든. 편하게. 그 다음 여기에 누가 옵니까 하면 수소가 이렇게 와요. 전자를 잃었는 아이가. 그럼 얘가 자기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갖다 받쳐. 일방적으로 갖다 받치면서 어떤 결합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돼요? 질소에서 이렇게 갖다 받친 수소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결합했는 거 그대로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갖다 받쳐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웠던 NH4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이 돼요. 암모늄 이온. 왜 암모늄 이온이 나왔습니까? 배위 공유 결합 때문에. 그러면서 질소는 네온처럼 안정해지고요. 수소는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요게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 전자예요.
이게 배위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면 차이점 알겠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사이 하나 수소, 배위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전자쌍을 나누어 가집니다. 됐죠? 그럼 얘들이 공유전자쌍을 가지면서 뭐처럼 안정해지려고 이런 결합을 한다?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려고 이런 결합을 해줍니다 하는 것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공유결합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 볼게요. 공유결합의 특징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나와줘요. 공유결합의 형성을 한번 보고 공유결합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유결합의 형성도 마주보는 두 원자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마주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은 우리 수소를 가지고 한번 보자. 멀리 떨어져 있는 수소 원자가 여기 있어요. 수소 원자가 여기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소 원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누구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반발력보다. 멀리 있으니까 호감이 가는 거야. 멀리 있으니까 그럼 얘들이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럼 멀리 있을 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점점점 가까워져서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룰 때 정전기적 인력,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무엇을 이룰 때? 균형을 이룹니다. 그럼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룰 때 에너지가 뭐해요?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뭐해요? 안정해요. 안정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공유결합이 형성돼요.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그죠? 그럼 얘 정전기적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해서 쭉쭉쭉 다가와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만나요. 너랑 나랑 만나서 전자를 공유해보자. 그럼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만났을 때 여기 원자 핵에서 여기 원자 핵까지 거리가 있겠죠. 그쵸? 요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R이라고 쓰면서 뭐라고 부른다? 요 거리를 바로 공유결합 길이라고 불러요. 공유결합 길이. 그럼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공유결합 길이가 얼마인가 하고 계산했더니 74 피코미터가 돼요. PM이라고 쓰고 피코미터라고 읽어주고요. 이 피코미터는 10의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12분의 1 정도로 작은 아이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피코미터. 요 사이에서 결합을 해요. 요렇게 안정하게 결합을 했는데 이 원자와 원자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져서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겹쳐져요. 겹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은 대무시하고 우리 이제 헤어져처럼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반발력이 우세해집니다. 인력보다 겹쳐지면. 그러니까 적정선이 있는 거야. 너랑 나랑 적정선이 74피코미터에서 딱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겹쳐지면 반발력이 제공해서 멀어집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에너지 변화 그래프로 나와줘요. 에너지 변화 그래프로. 자, 요게 에너지입니다. 요게 무엇입니까? 하면 핵간 거리예요. 핵하고 핵,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핵간 거리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변화를 봅니다. 얘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기가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0이라고 썼던 이유는 뭔가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야. 그럼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쓰는 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안정하다는 뜻이고 플러스라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럼 에너지 변화를 봤더니 공유결합하는데 멀리 A 단계에 있다가 점점 호감이 가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요때의 거리가 얼마인가 봤어. 요때의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74 피코미터래요. 이때의 에너지를 봤더니 0m니까 마이너스 436이래요. 마이너스 436. 그 다음 1몰당 에너지니까 킬로줄 퍼몰이래요. 단위가. 요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A예요.
정전기적 인력만 작용하는 A.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한 지점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수소 분자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합이 일어났으니까 요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요까지의 거리가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공유 R이라고 쓰고 공유 결합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길이. 됐죠? 공유 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그 공유 결합 길이가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되어주니까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요게 공유 결합 길이라는 거예요. 요게 있는 거. 요렇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요렇게 있을 때 분자가 됩니다. 수소 분자가 돼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서 수소 분자가 될 때 요게 공유 결합 길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지는 이 값이 뭐예요? 에너지 값이에요. 에너지 값. 그럼 결합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요. 결합 에너지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수소 분자가 될 때 에너지를 이거를 떼내는 거예요. 기체 상태 일몰을 떼낼 때 다시 이렇게 떼낼 때니까 마이너스 436일 때 가장 안정해서 결합했다면 결합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는 안 붙여요. 이만큼의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런 거야. 내가 지출했는 걸 마이너스라고 쓰고 나 마이너스 만원 썼어 이거고요. 나 플러스 만원 얻었어 이거야. 그럼 쓸 때는 뭐예요? 그냥 만원인 거죠. 맞죠? 그것처럼 결합 에너지는 얼마예요? 하고 보면 436kJ/몰이에요 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결합 길이는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74피코미터에서 결합했어요. 그때 에너지가 뭐였어요? 가장 낮았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있습니까? 자, 그럼 요런 식으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원빈아 조금만 힘내요. 자, 요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 이루어진 아이들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공유 결합의 종류와 특징.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걸 공유 결정이라 하는데 공유 결합의 종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두 개가 있어요. 분자 결정. 분자 결정이라는 아이가 있고 공유 결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예전에 공유 결정은 원자 결정이라고 배웠어요. 분자 결정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분자 사이에 결합력이 약해요. 분자 사이에 인력이 뭐한다? 약합니다. 인력이 약해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뭐합니까? 낮습니다. 분자 결정은.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공유 결정은 원자 사이의 결합이 3차원적 그물 구조예요. 그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자 사이에 3차원적 그물 구조로 이루어져 결합력이 아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하다? 매우 높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자 결정에 들어가는 아이와 공유 결정에 들어가는 아이의 종류를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분자 결정에 들어가는 아이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하고 나와요. 분자 결정. 분자 결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아이가 얼음,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 자체, 얼음 자체의 H2O는요.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해요. H2O.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사이에는 매우 강한 결합이에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면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양옆에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해서 누가 와 있다?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드라이 아이스만 보면 엄청나게 강한 결합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결합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분자 결정이 되면 물은 육각 구조가 돼요. 벌집 모양의 육각 구조.
벌집 모양의 육각형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옵니까?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수소가 있고요. 이쪽으로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사이의 결합. 여기에 산소와 여기 수소 사이에 요게 분자 사이 결합이에요. 이게 분자 사이 결합입니다. 그럼 이 분자 사이 결합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분자 사이 결합이 약해서요. 얼음은요. 내가 힘을 주면 아작아작 깨물면 쉽게 부서져요. 분자 사이 결합이요. 요거 원자 사이 결합력은 강한데 얘하고 얘 물분자 사이 결합력이 약하다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 사이 분자 사이 결합력이 뭐 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이 말인 거예요. 뜻은 자, 그다음 드라이 아이스는요.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우리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도 탄소가 있고 산소가 붙어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식으로 탄소 있고 산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 결합, 요 사이의 결합, 이거의 분자 사이 결합이에요. 이게 분자 사이 결합이에요. 그럼 요 사이의 결합력이 뭐 하다고요? 이 분자 사이 결합이 매우 약해요. 분자 사이 결합력이 매우 약하고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얘는 상온에서 뭐로 존재한다? 물이라는 액체로 존재하는 거고 얘들은 뭐로 존재해요? 요 분자 사이 결합력이 매우 약해서 승화성 물질이에요. 승화성 물질. 액체도 안 거치고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물 분자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 즉 얼음과 얼음 알갱이 사이의 결합력,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사이의 결합력이 매우 약하다 이 말인 거야. 분자 결정은. 됐죠? 분자 결정은. 그러면 공유 결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공유 결정의 대표적인 아이는 누가 있어요? 하고 나와요. 공유 결정의 대표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하고 석영, 이산화규소라고 부르면 SiO2라고 불러주는 애, 흑연 이렇게 있어요. 자, 얘들은요. 원자 자체가 3차원적 그물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가 무엇이 됩니까? 채구로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탄소가 있다고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로 하면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탄소가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탄소끼리 연결하면서 그물구조로 쭉쭉쭉 가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복잡한 원자 사이에서 그물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얘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원자 사이 3차원적 구조로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쉽게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정육면체 구조로 얘들은 3차원적 그물구조예요. 3차원적 그물구조니까 매우 단단하고요. 얘는 육각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각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육각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가 하나 남아요. 얘가 아래 위로 올라가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공유 결정 중에서 유일하게 흑연만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죠? 그럼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의 특징에서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줍니까? 물으면 여기 공유 결합부터 쭉 해서 나와줬는데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분자 사이 결합력이 약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힘을 주면 쉽게 부스러집니다. 힘을 주면 쉽게 부스러지는 거고 공유 결정은 어떻습니까? 원자 사이에 3차원적 그물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힘을 주어도 부서짐이나 쪼개짐이 없고요. 그 다음 공유 결정 물에 녹는 아이도 없어요. 물에 대한 용해성도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공유 결합 중에서 염화수소나 또 암모니아는 물에 녹는데 예외가 있어요. 대부분 물에 안 녹아요. 그 다음 공유 결정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예외로 누구만 있다? 흑연만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요게 공유 결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공유 결정이 가장 많아서요. 쉬는 시간 주고 나서 요거 들어갈게요. 됐죠? 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 자,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공유하는 걸 무슨 결합이라고 해주면 된다? 공유결합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에서 공유결합은 두 원자의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니까 뭐? 에너지가 뭐 한 거? 가장 낮은 거리에서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공유결합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분자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거 이거예요. 분자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육각형의 벌집 구조의 규칙적 배열, 정육면체의 규칙적 배열을 이루는 것을 분자 결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분자 결정. 그다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 구조를 3차원적인 그물 구조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해주면 된다? 공유결정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유결정. 자, 그러면 공유결합에서 결정의 부스러짐에서 쉽게 부스러지는 아이는 누구라고요? 얼음,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과 같은 분자 결정이고, 그 다음 매우 단단해서 쉽게 부스러지지 않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이빨에 넣고 깨물면 얼음은 쪼갤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안 쪼개고 내 이빨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매우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정은 단단하고 물에 대한 용해성은 대부분 분자 결정이나 공유 결정이나 물에 대한 용해성은 있다 없다? 없다. 잘 녹지 않아요. 그럼 거기 옆에다 예외만 적어놔요. 공부할 때 나중에 보세요. 물에 대한 용해성은 대부분 없습니다. 예외. 누구? 염화수소라는 공유결합과 암모니아라는 공유결합은 물에 녹습니다. 예외로. 자, 그 다음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공유결합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 흑연이 있다는 거 구조의 특이성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 결정은 대체로 낮아요.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서. 그래서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공유 결정은 원자 사이의 3차원적 그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고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높다. 공유 결정은. 자, 그럼 1번 갈게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자를 뭐해서? 공유해서. 전자를 공유합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고 공유. 그래서 X. 자, 그 다음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죠? O. 그 다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 하죠? O. 자, 그러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서 물 분자가 이루어집니다. 단일 결합이 2개이고 공유 전자쌍이 2개죠. 그럼 물 분자는 공유 전자쌍이 2개이므로 이중 결합이 아니고 뭐라고요? 단일 결합이라고. 자, 그 다음 물 분자는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지죠. 그 다음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누구처럼 안정해진다? 산소는 전자를 2개 얻어서 10개가 되니까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위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B, 그리고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436. 됐습니까? 자, 킬로줄 퍼몰이라 해주면 돼요. 거기 단위 있는 거니까. 드라이 아이스와 아이오딘은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와 아이오딘은 분자 결정이고 다이아몬드, 석영, 흑연은 공유 결정이다. 그럼 맞죠? 분자 사이 인력이 뭐 하다고요, 쌤이? 분자 사이 인력이 매우 약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함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고 했으니까 X. 틀렸습니다. 요거예요, 분자 결정.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약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요 얘기입니다. 공유 결합 중에서 분자 사이의 결합은 분자 결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자사의 결합. 분자사의 결합. 표현이 나오면. 자, 그 다음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공유결합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전기 전도성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흑연만 예외로 있던 거.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도 거의 없지만 액체가 되었을 때도 전기가 안 흘러요. 하지만 이온결합, 염화나트륨은 고체일 때는 전류가 못 흘러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없어서. 하지만 액체가 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OXXO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금속결합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에 대해서 마치고, 금속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속이에요. 철, 구리, 알루미늄, 금, 은, 납, 마그네슘, 나트륨, 알루미늄,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금속결합입니다. 그럼 이런 금속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고 나와줘요. 금속결합은 누구하고 누가 만납니까? 보면 금속이 전자를 잃은 금속의 뭐와 여기서 떨어나온 뭐 사이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금속결합은 금속에서 전자를 잃으면, 금속이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겠어요? 나트륨이 전자를 잃으면 Na 플러스가 돼요.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으면 Mg2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금속의 양이온과 여기서 떨어져 나온 누구 사이? 자유전자 사이에. 자유전자 사이에 무엇에 의해서 결합합니까?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무엇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속결합의 내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어요. 금속결합의 내부를 볼게요. 이런 반지가 있으면 반지를 갖다 이렇게 펼쳐서 내부를 봤다 이 말이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속이 뭐합니까?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양이온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가 있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합니까? 전자를 잃어서 듣는 얘를 갖다가 금속의 양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전자를 잃은 금속의 양이온은 전류를 흘려줘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뭐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편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있어요. 여기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이렇게. 그럼 전자가 자기가 떨어져 나왔는 거에서 뭐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렇게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금속결합의 특성이 나타나요. 금속결합의 특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특성을 나타내는 게 누구다? 자유전자예요. 이 자유전자가 있어서 금속결합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금속결합을 이루고 있는 아이는 열전도성. 열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 전기전도성.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있어요. 누가? 자유전자가 열을 받아서 금속 양이온과 충돌해서 옆으로 열을 전달해줘요. 또 자유전자가 무엇을 합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가 흘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가 있어서 금속의 특징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광택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은백색의 광택을 가집니다.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만 알아두면 돼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은 무슨 색이다? 노란색. 그 다음 구리. 우리 금은동 할 때 동메달이 구리입니다. 구리가 무슨 색? 붉은색. 이렇게 예외로 광택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우리
김밥 싸주는 은박지처럼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칼 이런 애들처럼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구리 전선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도 돼요. 가늘고 길게 뽑은 그 결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이동한다?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결합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구리 전선처럼 가늘고 길게, 그럼 목걸이, 금목걸이나 발찌, 팔찌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젓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그렇게 뽑아내는 성질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오핌성입니다. 가늘고 길게 뽑아주는 오핌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성이라 하고요. 얇게 펴는 거, 알루미늄 보일이라든지 우리 신라시대 금관 같은 거 있죠. 얇게 펴서 금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은을 얇게 펴서 은쟁반 만들어주는 거. 은식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얇게 펴서 금식기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얇게 펼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전성이라고 해요. 얘가 펴짐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금속을 갖다가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는 거고 얇고 얇게 풀 수 있는 게 자유전자가 결합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금속의 성질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높다. 근데 예외가 있어. 금속 중에서 높다인데 항상 예외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하면 수은.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겁니까? 녹는 점이 낮아요. 다른 금속은 상온에서 전부 다 고체로 존재해요. 고체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수은은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1쪽. 우리 주기율표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 1쪽의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건 니나가. 수소 니나가 하고 외웠을 때 니나가, 루비듐, 세슘, 프란슘 얘들은 예외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금속이지만 뭐하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나머지는 높아요. 됐죠? 자, 금속 결합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나와주는데 전기 전도성에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에서 전기 전도성을 설명 안 해줘서, 그럼 요렇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전류가 흐르기 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전류가 흐르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유전자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전자가. 그럼 얘가 전류가 뭐 할 때다? 흐르지 않을 때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류 장치를 흘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나와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이들 사이에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를 딱 흘려준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돼요.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전류를 딱 흘려주는 순간 모든 자유전자는 무슨 방향을 향한다? 플러스 방향을 일시적으로 다 향하는 겁니다. 모든 자유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향한다? 플러스 극으로 향해요. 하지만 금속 양이온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금속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요 하면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금속 양이온은 고정입니다. 고정. 안 움직여요. 그럼 누구만? 자유전자만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납니다. 전도성. 됐죠?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나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얼핏 낚여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 전자는 플러스 극? 맞네 해서 낚이면 절대 안 됩니다. 금속 양이온은 만약에 금속 양이온이 전류가 흘러서 금속 양이온이 움직인다면 우리 젓가락 꽂아 놓잖아요. 콘센트에. 전류가 흐르면 젓가락이 점점점 뭐 해야 돼요? 가늘어지고 약해져야 돼요. 금속이 뭐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있어요? 자유전자만 이동합니다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요게 우리 금속 결합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금속 결합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특별히 다른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화학 결합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배운 화학 결합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면 딱 3가지 배웠어요.
이온결합, 그 다음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온결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온결합이란 금속 원소와 우리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로 대표로 나오는 게 얘입니다.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구리, 철, 납, 아연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런 금속 원소와 누구 사이에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갑니까? 전자가 오고 가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주로 잃어서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얻어서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음이온이 돼요. 그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얘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합한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걸 뭐라고 한다? 이온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물질을 이온결정, 이온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도 해요. 이온성 고체. 근데 이온성 고체라는 말은 전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주로 이온결합 물질을 이온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봤던 공유결합이 나와줘요. 공유결합은 무엇이니?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전자를 내놓아요. 자, 이 비금속 원소도 전자를 뭐 한다? 내놓습니다. 전자를 내놓고요. 이 비금속 원소도 전자를 내놓습니다.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내놓아서 무엇을 공유합니까? 내놓은 전자 쌍을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쌍을.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공유한다? 정전기적 뭐? 인력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뭐 합니까? 결합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운 게 금속결합이에요. 금속결합. 금속결합은 어떻습니까? 하면 금속 안에서 일어납니다. 금속 안에서 금속의 뭐?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양이온과 누가 만난다고요? 여기서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 자유전자 사이에 무엇에 의해서 결합합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요. 얘들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금속 결합의 모든 성질, 결합 유지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요게 가장 심플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런 결합들을 배웠는데 이 결합들에서 구분하는 가장 쉬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기전도성이에요.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얘들을 구분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볼게요. 이온결정이 있어요. 이온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온결정이 있고 그럼 이온결합도 나오고 결정도 나오는데 결정으로 먼저 해주고 결합으로 묶어줄게요. 다시 한번 이온결정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결정도 있고요. 그 다음 분자결정도 있고요. 금속결정도 있어요. 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준다? 공유결정과 분자결정으로 나누어서 불러줘요.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 금속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금속결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세분화해서 공부하고 뭉뚱그리는 게 편해서요. 자, 그럼 얘들의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일 때, 그 다음 액체 상태일 때, 그 다음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일 때 어떻습니까? 기체는 없어요. 공기 중에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럼 이온 결정이는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왜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 없어서.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하지만 얘가 염화나트륨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액체가 돼요. 802도씨까지 가열해서 염화나트륨 액체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고 물에 녹아도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공유결정은요. 고체일 때도 없고 액체일 때도 없고 수용액은 아예 형성이 안 됩니다. 공유결정. 다이아몬드, 석영,
흑연은 물에 아예 안 녹아요. 그죠? 아예 안 녹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분자 결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체일 때도 안 흐르고 액체일 때도 안 흐르고 수용액일 때도 안 흘러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어떨 때는 아예 안 녹는 거, 어떨 때는 녹는 애가 있어요. 누가 녹아요?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가 녹는다고 해줬잖아. 녹는데 안 흘러요. 그죠? 자, 그 다음 금속 결정은 어떻습니까? 하면 고체 액체일 때 다 녹고요. 금속이 물에 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밥 먹는 밥 숟가락이 뭐 하는 거예요? 국에 담궈놨는데 녹아서 스물스물 내려 들어가요. 뭐 엄마가 김치 썰고 도마에 칼을 싱크대에 물에 넣어놨는데 칼이 스물스물 녹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 없습니다. 그럼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에서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해볼게요. 공유결합 안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온결정을 합쳐서 뭐라고 문제 풀 때 이온결합이라고 나와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금속결정은 뭐라고 나와도 돼요? 금속결합이라고 나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알려준 이유는 누구 때문에? 공유결합의 이런 성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온결정의 가장 대표로 나오는 아이가 있고 공유결정의 대표로 나오는 아이가 있고 분자결정과 금속결정의 대표로 나오는 아이들의 무엇을 봅니까? 화학결합 세기를 한번 보자. 화학결합의 세기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강한 결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그 다음이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 그 다음이 무슨 결합이라고요? 금속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결합의 세기가. 그럼 이 화학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과 끓는 점의 관계는 비례예요. 비례. 그래서 녹는 점이 가장 높아요.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그 다음 누구입니까? 이온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결합입니다. 근데 이게 100% 이래요? 대체로. 뭐? 대체로. 대체로 이렇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공유결합의 대표로 누구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고요. 이온결합의 대표로 산화칼슘과 산화알루미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칼슘과 알루미늄의 금속결합으로 나와집니다. 그럼 얘들의 녹는 점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져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고 그러면 온도라고 볼게요. 얘가 물질의 종류라고 볼게요. 물질의 종류. 자, 물질의 종류라고 보면 공유결합의 대표 선수로 누가 나옵니까? 하고 물어요. 공유결합의 대표로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럼 얘는요, 4440도씨가 녹는 점이 되는 거예요. 공유결합의 대표로. 그 다음 이온결합의 대표로는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산화칼슘이 나와요. 산화칼슘이 얼마예요? 약 2600도씨 정도 돼요. 얘보다 좀 높아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산화알루미늄이 나와요. 산화알루미늄이 나와서 얘는 2000도씨 이상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이라는 금속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칼슘이라는 금속은 녹는 점이 얼마 정도 돼요? 한 800도씨 정도 돼요. 그럼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은 녹는 점이 얼마 돼요? 660도씨 정도 된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유결합의 대표로 누가 나와준다? 다이아몬드가 나와줘요.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이온결합의 대표로 누가 나와줍니까? 하면 산화칼슘과 산화알루미늄이 나와주는 거고, 여기에 있던 칼슘과 알루미늄을 금속결합의 대표로 이렇게 해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들어갈게요. 예외가 누가 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예외. 염화나트륨. 이온결합이에요. 자,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인데 녹는 점이 몇 도씨예요? 하고 물으면 802도씨예요. 그럼 철 있습니다. 철은 금속결합이에요. 철하고 다른 금속들이 있어요. 구리 같은 경우. 얘들은 녹는 점이 얼마예요? 1535도씨예요. 자, 예외입니다. 반드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이온결합보다 금속결합이 훨씬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쌤, 그럼 공유결합에서요. 공유결합에서 우리 드라이 아이스하고
물하고 얘들도 배웠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디 가요? 그럼 걔들이 꼴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결합에서 공유결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줘요. 분자결정은 뭐 한다?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됐죠? 분자결정은 무시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공유결합 중에서 공유결정을 가지고 나와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결정으로 누가 나옵니까? 하면 하나 나오는 애가 있어요. 설탕. 설탕도 분자결정이에요. 설탕 같은 경우는 한 180도씨 정도 되면 녹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국자에다가 달고나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분자결정을 공유결합의 대표로 냈을 때는 이게 맞아지지 않으니까 분자결정은 예외로 무시하고 공유결합의 녹는 점이 가장 높아요. 다이아몬드를 대표로 끌어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화학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뭐한다? 비례합니다. 대체로.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아둡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존재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요?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요. 금속의 양이온이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니, 나, 가. 일조 원소예요. 그럼 얘들은 전자를 하나 읽겠죠. 그럼 자유전자가 하나씩 나와서 결합 유지를 해줘요. 근데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있죠. 마그네슘은 Mg2+가 돼요. 칼슘도 Ca2+가 돼요. 그럼 자유전자가 몇 개씩 나오겠어요? 2개씩 나오겠죠.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보다 자유전자 수가 2배 많잖아요. 그럼 얘들의 결합 길이는? 결합 유지는 어떨까요? 전자를 하나 내놓는 금속 결합하고 전자가 하나 나오는 거 1대1로 나오는 거하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와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나오고 하나 더 이렇게 자유전자가 2개씩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그리려니까 이렇게 가고 뭐 움직이더라도 2개가 나오면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지면 금속 결합의 특징에서 금속 결합을 유지하는 결합 유지의 힘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자, 너와 너 사이에 한 명이 너네 둘을 연결해줘. 그거하고 너와 너 사이에 2명이 나와서 연결해줘. 그럼 결합 유지가 누가 더 커? 그럼 자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금속 결합의 특징에 결합 유지가 더 단단해지겠죠.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거. 요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아이들 탐구 자료 한번 볼게요. 탐구 자료 보시면 염화나트륨이 있고 산화칼슘이 있고 설탕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좀 적어주세요. 염화나트륨과 산화칼슘이 뭐예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는 이온 결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설탕이 분자결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공유결합 중에서도 뭐? 분자결정. 다이아몬드가 공유결정. 그 다음 알루미늄이 금속결합 또는 금속결정.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돼요.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전부 다 고체 상태일 때 전류 안 흘러요. 자, 액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둘 다 흐르지 않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봤을 때 금속 결합은요. 고체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게 금속이고 수용액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고체 액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 수용액일 때는 없어요. 하지만 설탕은 고체 액체 수용액이 되어도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미리 설명해 준 거라는 거. 됐죠? 문제 나왔을 때 풀기 쉽게.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4개를 배웠잖아요.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을 배웠잖아. 그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흘러요? 예? 하면 금속 결정을 빼면 돼요. 아니요? 하면 요거 3개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 다음 2번째 묻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요? 예? 하면 이온 결정만 빼면 돼요. 그럼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하고 남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묻는데? 녹는 점이 높습니까? 예 하면 공유 결정. 아니요 하면 뭐가 된다? 분자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나와줍니다. 그럼 172쪽으로 가셔서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걸 뭐라고 봐주면 돼요? 금속 결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 한 원자에 속해져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뭐예요?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유전자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자유전자의 바다 모형이라고도 해요. 바닷물 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다니는 거와 같습니다. 해서 바다 모형이라는 표현도 써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의 바다입니다. 누구의 바다? 자유전자의 바다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그 다음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금속 결합 물질의 특성은 전부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광택이 나와요. 주로 무슨 색으로? 은백색으로.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백금은 더 비싼데 무엇이 돼요? 은백색이죠. 그쵸? 있어요? 은하고 백금하고 다르대요. 밀도가 다르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전기전도성. 자, 금속 결합의 전기전도성은요, 어떨 때 있습니까? 묻습니다. 금속 결합의 전기전도성은 고체일 때도 있고 액체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열전도성과 연성이 크다? 맞죠? 열전도성은 자유전자가 열을 얻어서 옆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를 전달해주면서 차근차근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뜨거운 국그릇에 숟가락 넣어놓으면 아래에서부터 자유전자들이 열을 전달해서 쭉쭉쭉 해서 위로 올라와 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이에요. 연성은 뭡니까? 하면 구리 전선처럼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이 뭐다? 연성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전성은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이나 금박이나 은쟁반처럼 얇고 넓게 퍼지는 성질. 그럼 가늘고 길게 뽑혔을 때 얘가 끊어지지 않게끔 결합 길이를 유지해주는 아이, 바로 자유전자. 얇고 넓게 폈을 때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주는 아이 누구다?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금속 결합물질은 뭐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예외 있다고 했어요. 수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일족 알칼리 금속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하다?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자, 그 다음 화학결합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이온결합, 금속결합입니다. 그죠? 화학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도 어떻다? 높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물었어요. 선생님, 다이아몬드를 계속 가열해서 4440도씨가 돼서 다이아몬드가 녹았어요. 그럼 얘를 계속 가열하면 기체가 됩니까? 당연하죠. 끓는 점에 도달하면 기체가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실험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겠죠. 만약에 그걸 실험을 해서 가성비, 거기에서 뭔가 연구 자료가 나온다면 실험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호기심에 의해서 계속 가열해서. 그럼 소금도 똑같아요. 쌤, 소금이 802도씨에서 녹아서 물처럼 되어 있으면 얘를 계속 가열하면 얘들이 기체가 되어서 날아갑니까? 예, 나트륨 기체와 염소 기체가 되어서 뭐 하겠어요?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끓는 점에 도달하면은. 자, 그럼 그림 1부터 나와주는데 6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얘의 이름은 자유전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금속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인력이니까 반발력 아니죠? X. 금속의 연성,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과 전성, 얇고 넓게 퍼지는 성질은 자유전자가 결합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그 다음 금속의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금속 양이온이
뭐한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금속의 양이온은 뭐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고 자유전자만 이동해서 전기전도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금속이 전기전도성을 나타내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그럼 금속은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알루미늄 포일과 같이 얇게 퍼지는 성질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전성이라고 해주면 되고 구리 전성과 같이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전성과 연성이 나타나는 이유도 금속 결합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금속 결합의 성질에 대한 OX입니다.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금속 결합은 고체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되어도 결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성과 전성이 나타나고 얘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전도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성들이 그럼 맞고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했어요. 이게 쿨롱의 힘이에요. 쿨롱의 힘. 알겠습니까? 쿨롱의 힘. 그래서 복습하던 의미로 쿨롱의 힘 F는요. 쿨롱 상수 곱하기 두 물질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질의 전하량의 곱이에요 하고 나오는데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전하량이 곱고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이겁니다. 정전기적 인력, 쿨롱의 힘. 자, 그 다음 구리 같은 경우는 금속 결합이 되는 거고 염화수소는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공유가 되는 거고 산화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비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바로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요. 고체 액체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수용액에는 없어요. 아예 수용액이 안 만들어지는 게 금속 결합이에요. 그 다음 고체 액체 기체에 나왔는데 고체 액체 수용액에 아예 녹지 않고요. 녹아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나옵니다.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전류가 아예 다 흐르지 않아요. 뭐라고요? 공유 결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옆으로 가셔서요. 173쪽에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잠깐 풀고 있어요. 클리닉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지금 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A, B, C 중에서 수소 분자가 생성될 때 수소 원자들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지점이 바로 원자핵 사이의 거리인 74 피코미터인 B가 되겠죠. 그 다음 수소 분자의 가해 결합 에너지는 436kJ/몰이 될 것이고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가 되시면 돼요. PM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AC 중에서 수소 원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가장 우세한 지점은 C예요. 반발력이. A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B는 둘이가 결합했을 때, 그리고 반발력이 가장 셀 때는 C라고 고쳐주시고 X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B로 갈수록은 원자 사이의 인력이 점점점 커져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소 분자는 B에서 공유 전자쌍을 하나하나 공유하는 거 맞죠? 그래서 H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 분자보다 공유 결합력이 더 큰 분자는 B 값보다 더 낮은 에너지입니다. 더 낮은 에너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그러면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수소 분자가 요렇게 해서 결합됐죠. 여기 74 피코미터에서. 그럼 수소 분자보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유 결합력이 큰 분자는 공유 결합력이 크다는 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 하다는 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와서 돼요. 그럼 요게 피코미터 결합 길이가 뭐해지겠어요? 더 뭐합니까? 짧아지겠죠. 짧아지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더 낮은 곳에서 형성돼요. 얘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래서 X입니다. 자, 수소 분자는 B에서 가장 안정해요. 결합이 이루어진 74 피코미터에서 가장 안정합니다. 그 다음 C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은 수소 원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반발력. 그 다음 수소 원자의 반지 이름은요. 자, 요겁니다. 잘 보십시오.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뭐합니까? 요 결합 길이.
원자핵 간의 결합 길이가 74피코미터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요게 반지름이에요. 그럼 얘를 2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7피코미터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결합 길이. 핵간 거리가 74지 반지름이 74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몰의 수소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수소의 결합 에너지인 436kJ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런 물질을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나오는 A를 이온 결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온 결정. 자,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낮고요. 고체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아이는 분자 결정이 됩니다. 분자 결정. 특징이 분자 결정. 자, 그 다음에 고체 액체에서 뭐합니까? 전기 전도성이 다 나타나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높은 아이는 금속 결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고체 액체에서 아예 전기 전도성이 없고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공유 결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공유 결정. 요렇게 해서 숫자를 대충 보고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는 4개의 결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AD 중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결합. 그럼 요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결합 나왔으면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럼 이온 결합이니까 누구를 찾아주면 돼요? A, 이온 결정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결합은요, 얘예요.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아이가 같은 결합이겠죠.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B와 D. 그리고 얘들의 결합의 종류는 뭐예요? 공유 결합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봤을 때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C가 되겠죠. 금속 결정인 C가 됩니다. 그럼 A의 결정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부스러진다. 이온 결정. 요만하쯤 쉽게 부스러지죠? O. 그 다음 B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맞죠? 분자 결정 사이에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 B는 실온에서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분자 결정은 실온에서 분자로 존재하죠. 그죠? 20도씨에서 얘는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C는 실온에서 무슨 결정으로 존재합니까? 금속 결정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 D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음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금속이 아니라 공유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금속 결정이니까 C로 고쳐줘야 되고요. 다이아몬드와 석영은 공유 결정이니까 D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실온에서 액체 상태의 물질은 20도씨에서 액체 상태가 되는 아이는 B밖에 없습니다. 왜?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4도씨고 끓는 점이 78.8도씨니까 실온 20도씨에서 녹았고 안 끓었으니까 액체. 자, 그 다음 결합의 세기가 가장 센 것은 공유 결정이죠. 그래서 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숙제 해오시면 되고요. 어디까지인가 하면 숙제가 조금 많아요. 183쪽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 3단원에 2 해서요. 주말에 뭐 나갈 건가 하면 결합의 극성에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나갈게요. 결합의 극성이 바로 오늘 배웠던 공유 결합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해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